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를 다룬 작품,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시대의 폭군, 비운의 군주로 남은 광해. 하지만 실리 외교의 대외 정책과 대동법 등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친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조선왕조 실록 광해군 일기 중 15일간 사라진 기록을 과감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팩션 사극입니다. 2012년 당시 시대가 바라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1232만 명의 관객에게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물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조선의 왕을 모셔놓은 종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컷은 찍은 게 아니고 영상을 구매해서 삽입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가 등장을 합니다. 오, 왕 멋있어. 광해군은 본인이 독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시거라. 심은경 배우는 당시 뉴욕에서 유학 중이어서 안 될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해서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흔쾌히 출연을 수락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촬영 스케줄이 꼬여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감독은 아직도 너무 잘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은수저의 색이 변했습니다. 존해관 역의 장광 배우는 영화 도가니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제작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말에 의하면 이 영화에서 뭔가 비어있는 공간 같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장광 배우라 생각하고 끝까지 우겨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네요. 비어있는 공간이라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네요. 이 사람들은 실제 4분의 1만 섭외를 해서 찍은 후 합성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영모보다 시급한 정무가 뭐란 말씀이오? 중전의 오라비인 유정호를 영모로 몰아세우는 대신들입니다. 광해가 입은 저 옷은 실제 금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수제작한 옷이라고 합니다. 목 부분의 파란 배색도 기존 영화에선 보지 못했던 옷이었는데 감독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도 이 의상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반응이 엄청 좋았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는 마침 G.I. 조 2를 찍고 난 후여서 스톰 섀도우 가죽 옷을 입다가 왕의 옷을 입으니 몸을 조이는 게 없어서 너무 편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 밟히는 것만 빼고요. 아니 스톰 섀도우가 왜 저래? 어디 보자. 하선이 첫 등장을 하는 이 씬은 첫 등장이었지만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찍게 됐다고 하네요. 전하, 기별도 아니하시고 어인일로 소녀를 찾으시옵니까? 감독은 연기 주문을 하긴 했지만 이병헌 배우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 역시 이렇게 연기를 하려니 너무 오글거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쳤다 생각하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부장 역의 김인권 배우 역시 그동안의 코믹한 이미지도 있고 체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제작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폭 세계의 진짜 보스들은 이런 체구와 눈매를 가지고 있다며 감독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김인권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미스캐스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아무도 모르게 하선을 납치해온 허균, 왕과 도플갱어급의 외모를 보더니 궁으로 데려가 준비시키게. 천장 석가래에 연속으로 머리를 부딪히는 건 이병헌 배우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언제나 개그 본능이 꿈틀대는 유쾌한 이병헌 배우입니다. 고개를 들거라. 분명 같은 사람이 한 연기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다니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씬에서도 저 뒤에서 보일 듯 말 듯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있는 장광 배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 연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이병헌 배우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코믹한 연기를 첫날부터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 또 너무 과하면 오글거릴 것 같기도 해서 이병헌 배우는 과연 이 영화가 잘 될까 하는 의심도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어이씨 깜짝이야. 갑자기 분위기 도가니? 일이 자주 찾으시면 중전께서 노하실 것인데. 오 정말 반가운 얼굴 이엘 배우가 보입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이 장면은 유승용 배우의 첫 촬영이었는데 아직은 두 배우가 친하지 않을 때여서 미묘한 연기에 대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영화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 이 두 배우는 1970년생 동갑내기여서
이 영화 이후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방의 술객을 모아놓고 음란한 썰을 풀다가 감독은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웃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선이 볼기를 맞는 이 장면도 찍긴 했는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니터링 결과 다들 너무 좋아해서 넣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이병헌 배우가 망가질수록 관객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파? 이 방에서 왕의 처소까지 가는 이 짧은 씬을 실제 경복궁과 부안 세트, 전주 등 여러 공간에서 수십 번을 찍어서 편집했다고 하네요. 독이 느타옵니다. 침을 잔뜩 꼽고 있는 광해군의 모습은 CG로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실제 이병헌 배우의 몸을 떠서 더미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부에선 실제 이병헌 배우가 이 역할을 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진짜 숨을 쉬듯이 배가 움직이는 건 에어펌프를 넣어 움직였다고 하네요. 미간을 미세하게 움직여 표정까지 짓기도 하고 피부 결은 물론 솜털까지 재현을 하고 심지어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기까지 하니 스태프들이 진짜 이병헌 아닌가 하고 꼬집어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 형감 새끼는 무슨 틀린 말로 이 장면 역시 이병헌 배우가 맞으니 관객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좀 더 세게 좀 때리라고 디렉션을 했는데 김인권 배우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때리고 지랄이야. 부안의 세트는 일반 사극에 비해 세트를 좀 더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외롭고 홀로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더 크고 빈 공간이 많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은수문영이다. 혹시 나란 일이라 하셨습니까? 이거 참. 나는 어떻게 되려고 이게 지금. 김인권 배우는 지금까지 코미디가 본인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좌절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련되게 사람을 웃길 수가 있다니. 지금까지 본인의 코미디에 대한 반성을 하고 목소리 연습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안도 못 드린다니요. 그리 위중한 콧불입니까? 이 영화는 실제 경복궁과 부안의 세트를 오가며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경복궁에서 찍은 컷인데 감독은 진짜 궁에서 찍으니 때깔이 다르다며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몹시 똥이 많이 없어. 매워틀을 드리라 하십시오. 나 똥 살라니까 나가라고 빨리. 모든 관객들이 빵 터지고 좋아했던 이 장면은 고증보다는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입니다. 어디로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데 널 왜 죽여? 사실 컷을 해야 되는데 감독은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컷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고 컷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 두 배우가 알아서 즉흥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지 마. 아니 세수를 하라니까 그걸 왜 먹고 있어. 이 컷 역시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 음식들은 실제 궁중 음식 전문가분들이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음식을 먹는 장면을 한 번에 다 찍어야 해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다 보니 나중엔 뱉어내야 했다고 하네요. 잘 먹다. 중전을 처음 보는 하선,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넋을 놓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원래는 하선이 궁에 처음 왔다가 도부장을 따라 다시 나갈 때 중전을 처음 보는 이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고 이 장면이 중전을 처음 보는 장면이 됐습니다. 좀 더 큰 대의를 표현하기 위해 하선과 중전의 로맨스를 최소화해서 줄였다고 하네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감독은 류승룡 배우와 이병헌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은 길게 롱테이크로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컷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보여주니까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웃음을 못 참는 것도 그렇고 때리려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두 배우가 만든 연기라고 합니다. 이곳은 부안에 지은 세트입니다. 현장에선 실제 궁에 비해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미술팀이 고생을 많이 해서 곳곳을 다 세팅하고 후반 작업에서도 색보정과 합성을 잘해서 실제 궁과 같은 고급진 화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들에게 명하노라. 차제에 근거 없는 고변으로 궁을 어지럽히는 자. 이병헌 배우는 광해군의 역할을 할 때는 차가운 폭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연기를 했고 하선을 연기할 때는 따뜻한 어진 임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하선이 광해를 흉내내다가 어느 순간 진짜 왕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그 컨트롤을 잘 해줬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상참을 마치겠소. 와, 이병헌 배우 목소리 좋다는 거 새삼 다시 느낍니다. 류승룡 배우도 목소리 좋은 배우로 유명하고 이 목소리는 장광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여러 번 해봤는데 장광 배우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 목소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목소리 좋은 배우는 여기 다 모인 것 같네요. 교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지가 비어있네요. 빈 교지가 올라온 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한 관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하선이 교지를 잘못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바로 다음에 교지를 잘못 가져왔다고 허균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삭제가 되면서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된 감이 없지 않다고 하네요. 맞나구나. 전하께서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요? 얼굴색도 그렇고 십성도 그렇고. 감독은 이 장면도 삭제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왕이 어딘지 모르게 변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이라 그냥 살렸습니다. 심은경 배우를 한 컷이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감독은 화면에 레이어를 주면서 화면이 풍부해 보이는 느낌과 왕으로서의 외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대발 같은 막을 함겨치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추국정을 설치한다길래 내 그러라고만 했어. 뭔가를 계속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하선. 사실 이 씬 앞에 음식을 먹고 있던 장면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의 연장으로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설정을 이병헌 배우 본인이 한 설정인데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하지 말라고 말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패를 차게 되면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진정한 킹메이커는 존해관이었네요. 존해관이 하선을 일깨워줍니다. 내 상산 그게 진짜로 없는 거예요? 없사옵니다. 직관에 가서는 이때 장강 배우는 귓속말을 하는 신용만 해도 되는데 앉아서 눕습니다 라고 애드리브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는 이병헌 배우. 그 마야 벗겠소. 실제로는 내관들도 앉아서 소변을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김명건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원로 배우들에게 호통을 쳐야 하는 이병헌 배우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용상에 앉으니 그게 또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감독 역시 마파도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어르신들과의 작업을 많이 해봐서인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의 작업을 하면서도 큰 부담은 없었다고 하네요. 대동법을 얻긴 했지만 그 대가로 유정호의 국문을 허락한 하선. 중전마마의 오랍입니다. 유정호가 중전의 오빠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하선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데 무슨 일 있어도 살릴 것이오. 믿으시오. 유정호를 살리기 위해 고문장을 향하는 하선을 허균이 막아서는 이 장면은 굳이 없어도 이야기 전달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 런닝타임을 줄이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풀어줘라. 중전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빠꾸 상남자 하선. 내 잠시 혼자 있고 싶소. 이 양산을 들고 있는 분은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양산 안에 파라솔이 들어있어서 엄청 무거운데 이걸 들고 뛰기까지 했으니 여담으로 해병대 출신의 유도선수 출신이라고 하네요. 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이나 찾아오라며 똥개 훈련을 시전하는 임금님. 어인일이시옵니까? 하선의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네요. 중전을 어떻게 웃길까 고민을 하던 하선. 웃기지 않소. 웃기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찍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병헌 배우이기에 유치하지 않은 고품격의 유머가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웃질 않소? 사실 중전에게 이런 개그를 선보이기 전 하월이에게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 뛰어가는 장면을 찍고 난 후 멈추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김인권 배우도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이 뛰고 말 타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후유증으로 한동안 무릎이 시렸다고 합니다. 들라 하라. 이 개피어시로구나. 엿드시오. 해외판에서는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영어 자막을 서킷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해외 관객들 사이에서도 빵빵 터졌다고 하네요. 두둥실 떠오른 저 달은 이따 중전을 만나면 들려주려고 시를 지은 로맨틱 가이 하선. 이 장면 전에는 중전이 시를 읊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정말 공들여 찍기도 했고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고 화면도 예쁜데 삭제를 하게 돼서 정말 아쉬웠다고 하네요. 강령하시옵소서 전하. 도부장이 물에 빠지는 것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이병헌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스턴트 배우를 섭외해서 찍었다고 하네요.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한 번에 못 넣고 좀 헤매는 아이디어를 이병헌 배우가 냈고 찍기도 했는데 감독은 끝까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여기 얼마나 있었어. 실제 광해군이 나올 때는 조명 감독의 아이디어로 다른 톤의 조명을 쳤습니다. 눈에 안광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알조명을 더했다고 하네요. 나도 함께 배회시키라. 내가 임금인데 뭔들 못하겠어. 이 뛰는 장면 역시 5군데를 다니며 뛰었다고 합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보충 촬영 있습니다. 제가 했던 촬영의 한 반 이상을 뛰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시키게. 그리고 도착한 이곳이 전주 경기전입니다. 어째 저를 울리시려 하십니까?
소풍 온 사람들이 많아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이 대사는 거의 후시로 다시 땄습니다. 우선은 확실히 해둠세. 어느 쪽이 진짜인지. 김한민 감독이 이 장면에 이 표정을 보고 김명건 선생님을 명량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중전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용포를 벗으시지요. 이 영화에 아주 약간 있는 이 노출신에서 감독은 근육이 절대 보이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 장착된 근육마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죽고 싶은 것이냐?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선, 그잖아. 자아를 바라보게 됐다는 느낌을 위한 장치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내 저 아이에게 지 어미를 찾아주마 약조를 하였소. 나 대신 그 약조를 지켜주시오. 감독은 이병헌 배우에게 사월이를 친여동생 보듯이 봐달라는 눈빛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친여동생이라... 여동생 있으신 분들 실제로 동생을 이렇게 보시나요? 사탕을 팥죽에 넣지 않으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뿐이다. 이 마치 CG 같은 달은 그래픽이 아닌 실제로 찍은 컷입니다. 절대 죽지는 마십시오. 죽지 말라며 은장도에 나를 부러뜨린 하선입니다. 이 은장도는 실제 문화재와 똑같이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하선의 정체가 밝혀지고 난 후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는 존해관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명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 장면의 대사는 외우기도 어려운데 감정을 실어야 해서 10테이크를 찍고 11번째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이 장면의 사월이는 연출부에서 제일 가벼운 막내가 대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가 생각보다 힘이 별로 없다고 이 뛰는 장면도 궁 3군데를 뛰었다고 하네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는 지금 하선인가요? 아니면 진짜 광해군인가요? 누굴 가짜라고 하느냐? 이병헌 배우는 진짜 광해군 같은 연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완전히 차가운 왕처럼 연기를 했는데 감독은 그래도 조금은 하선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며 가장 하선 같은 테이크를 찾아서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 주변 근육까지 연기를 하는 병헌 형님. 실제로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경련이 일듯 근육이 떨린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본인도 모르게 떨리는 눈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근육 경련 연기는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류승룡 배우는 이 씬을 찍으면서 전에 최종병기 화를 찍어서 말을 잘 탄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바로 여기서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난 보름간 임금의 행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럼 기록에 남은 성군의 모습은 실제 광해가 아닌 하선이었다라는 말인가요? 감독은 관객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보라는 연출을 했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이 컷에 분노와 함께 느껴지는 부끄러움이 좋았다고 하네요. 본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개 천민이 해냈다라는 부끄러움이겠죠. 이곳은 안면도의 숲에서 찍었습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 씬이 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라. 길이 끝나면 보고가 나올 것이다. 칼싸움 액션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 숲을 전부 조명으로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낮에 찍은 후 색 보정으로 밤씬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반 작업을 해보니 인물의 표정이 잘 살지 않고 느낌을 살리기가 힘들어서 새벽쯤 되는 느낌으로 색 보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병헌 배우는 이것을 찍으며 밤씬으로 바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오, 의리의 도부장. 이 장면은 처음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을 생각하며 구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찍어야 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찍는 건 하루 만에 찍었지만 김인권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무술 감독님과 칼싸움 기초부터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역 없이 거의 배우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무술 감독은 영화 아저씨의 액션을 디자인했던 박정률 무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전에 나왔던 신발을 신겨주는 컷과 연결지어 신발을 신겨준다는 설정이었는데 그 난리를 치고 신발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발을 만지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던 또 다른 엔딩 장면을 만들어 찍었는데 영화에서는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 실존 인물인 광해를 소재로 상상력을 더해 만든 팩션 광해,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이 영화에도 삭제 장면이 상당히 많았네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인데 삭제 장면 다 합쳐서 무삭제판 개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